Was it you who spoke the words that things would happen but not to me? All things are gonna happen. 우리가 우리 지역을 활성화 못 시킨 놓고 어떻게 커피 사업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또 차의 도시고 예술의 도시고 문화의 도시라고 하는데 The whole thing. Oh, but it oftentimes those words that get tangled up in the lines, and the bright light turns to night. Oh. 그리고 실제 오픈을 했을 때는 고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에 한 잔도 못 팔 때가 많았어요. You and me, 'cause you and I both. 그 신고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뭐뭐 맛을 알아? 또 뭐든지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좀 지루한 걸 되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진짜 행복해지고 싶다면 지루한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메리카노가 아닌 코리아노 커피를 만들어서 가장 한국적인 카페 문화를 한번 선보여보고 싶은 게 제 꿈이고 또 레시피를 만들어내보고 싶고. See, I'm all about them words, over numbers, unencumbered, numbered words, hundreds of pages, pages, pages for words. 차명원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차 대표님이 경영하시는 카페에 네. 앉아 있는데 아무래도 카페에 앉아 있으니까 좀 우리가 좀 있어 보이고 더 좀 잘생겨 보이고 카페에 앉아 있으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비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표님은 그렇게 보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곳에 들어서니까 커피 향이 네. 은은하게 쫙 풍기는데 네. 이 향도 신경 쓰시는 거죠? 인위적인 건 아니고요. 예. 항상 커피는 이제 신선한 것을 유도하다 보니까 예. 그때 고객님이 오실 때마다 커피를 분쇄를 하다 보면 예. 커피 향기는 휘발성 향기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날아가 버려요? 굉장히 그래서 날아다니는 거죠. 어. 그래서 이 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저 주방 안에서 가는 커피 향이 예. 여기까지 미쳐옵니다. 예. 네. 근데 저는 서울에서는 못 봤어요. 네. 못 봤는데 광주에 오면 많아요, 좀. 네. 저는 제 고향 자체에서 내 고향 사람들의 좋은 커피를 한번 제공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이제 서울 쪽에서나 이쪽에서도 문의가 많이 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완벽한 관리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나중에 해보고 싶다면 서울 쪽보다는 외국 쪽으로 한번 나가보고 싶어요. 외국으로? 네. 광주에 몇 개 있어요? 한 100여 개. 광주에 100여 개, 네. 100여 개? 네. 어떻게 대표가 100여 개라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십니까? 121개, 121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지. 중요한 것은 예. 개수를 의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그럼 대표는 꿰고 있어야지. 그걸 어떻게. 근데 이제 그 자꾸 숫자에 민감하게 되면 예. 110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112를 하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아, 예. 그러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게 숫자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 카페는 많이 존재는 해야 됩니다. 예. 그러나 그 카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희망과 용기와 행복함과 즐거움을 예. 얻어야 되는데 너무 상업적인 어떤 형태로 가는 게 되게 제가 예.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면 마음에 안 좋습니다. 그 워낙 좀 그런 경영 마인드가 특별하셔서 사실은 저희가 찾아왔어요, 사실. 예. 예. 감사합니다. 좀 걱정도 되고 그래요. 저런 마인드 가지고 어떻게 문제 기업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저희가 줄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예. 아직 훈련이 덜 돼서 지금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예. 언젠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광주에 지금 100개는 넘는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분야 경쟁 치열하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싸우지는 않습니다. 아니 뭐 2004년도에 강주가 문화의 도시로 선정이 돼서 문화 행사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금남로에 이렇게 축제를 했었는데 예. 한 모금 먹어보고 버리고 가고 또 이렇게 그에 대해서 재구매하신 분도 없었고 더 달라고 하신 분도 없었고. 하긴 커피는 입맛에 안 맞으면 그냥 버려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2005년도가 우리나라 강복 60주년인데 예. 강복 60주년 기념행사를 강화문에서 했습니다. 너무나도 기뻤던 게 어떤 할아버님이 오셨는데 커피를 달랐는데 나는 커피를 한 잔을 더 넣어주라. 난 좀 진하게 먹고 싶다. 그리고 또 맛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러고 내려오는 길에 되게 슬펐습니다. 왜 대한민국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이렇게 문화의 차이가 전달력이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그때 저희 직원들하고 씁쓸한 마음에서 가서 우리가 우리 지역을 활성화 못 시킨 놓고 어떻게 커피 사업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또 차의 도시고 예술의 도시고 문화의 도시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좀 사명감을 그때 좀 갖게 된 것 같아요. 커피 향이 혹시 뭐 우리 몸에 좋다거나 뭐 있어요? 연구된 게? 일단은 커피는 맛보다는 향이 90%를 차지합니다. 아로마 향이. 예. 그래서 코끝에서 느껴지는 예. 모든 향이 사람을 갖다가 감성을 바꿉니다. 예. 그러면 실제 맛은 이게 소고기나 예. 다른 것보다 맛있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러나 커피가 갖고 있는 원래 향 때문에 커피에 매료되게 되죠. 아, 예. 향이 중요하군요. 네. 그래서 그럼 그 향을, 좋은 향을, 제대로 된 향을 내기 위한 기술이 이제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커피를 생산하는 모든 나라들이 예. 좋은 향기와 맛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재배 기술을 많이 익힙니다. 그리고 새롭게 도전을 하고요. 또 새로운 종자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적도를 기점으로 해서 27도 남북에서만 커피가 자랍니다. 그래서 남미, 아시아, 그다음 아프리카. 커피를 맛있게 먹는 법. 네, 커피는 뜨거운 커피도 있고, 그러니까 핫도 있고, 냉커피도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제일 맛있게 먹으려면 커피를 어떻게 먹는 게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농도에 가장 적합한 그다음 첨가물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게 설탕이 될지 아니면 다른 향 시럽이 될지 이런 것을 선택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커피에 들어간 게 물, 우유, 그다음에 생크림, 휘핑크림이라고 예. 합니다. 이런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예. 그게 자기 입맛에 가장 근사한 걸 찾아내시는 게 좀 좋고요. 그다음에 신선한 커피를 주로 찾아서 드시면 더 훨씬 좋습니다. 근데 신선함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향기가 풍부한 커피입니다. 네. 향기가 중요하니까. 네. 처음엔 그러니까 이제 한 매장으로만 시작하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여러 매장, 아니요, 한 매장에서 한 매장? 시작했습니다. 네. 그럼 본인 매장을 늘려나가신 거예요? 이제 계기가 97년도에 제가 부도를 맡게 되고요. 예. 그리고 나서 원두커피 제조를 해야 되겠다라고 예.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도가 난 상태에서 좀 더 꿈을 키운 거죠. 원두커피 제조라는 게 그러니까 기름으로 치면 정유사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기름을 원유를 수입하다가 수입해가지고 정유하듯이. 그전에 완제품을 수입했다면 예. 이제는 내가 직접 만들겠다라는 예, 그죠. 생각을 예. 해요. 그래서 다들 무모한 도전이다. 그러면서 커피 로스팅이라는 걸 배우게 됐어요. 예. 그러면 로스팅이 볶는 볶는 기술입니다. 거, 예. 볶는 기술을 선택했는데 결론은 그 판매 루트를 도매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팔기 위해서는 저가 마진에 도매로 해야 예. 많은 로컬을 차지할 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판매자를 찾아서 저희는 공급처, 생산자만 된 거죠. 예. 그렇게 했던 게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정리를 하고 반대로 내가 직접 내 커피를 적게 볶아서 내 고객한테 직접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 아이디어의 최고의 그 자신감을 심어준 게 스타벅스 예. 커피가 99년도 7월 1일 날 입점을 하면서부터 예. 나도 이제는 내 지역에다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게 된 거고 그러게 해서 내 커피숍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1년 후인 2000년도에 제가 강주에 이제 케냐론 브랜드를 출범을 했는데 2000년에 네, 네. 대단히 어려웠던 게 에스프레소라는 단어 자체가 쉽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뭐 카라멜 마키아토, 꼼파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어색한 남의 나라 이야기. 그런데 어떻게 에스프레소. 커피 마시겠습니까? 그래서 커피를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커피 이야기를 해주자. 그래서 바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손님들이 되게 오해했죠. 뭐 칵테일 파는 집인 줄 알고. 그리고 실제 오픈을 했을 때는 고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에 한 잔도 못 팔 때가 많았어요. 그러던 과정에 이제 에스프레소 문화를 알리고 어느 학생들 3명이 왔는데 에스프레소라는 커피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익스프레스에서 출발해서 빠르게 추출한 커피다. 빠르게 추출했을 때
커피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깊은 향기와 맛을 얻어낼 수 있을까 등등을 설명하면서 그 친구에게 커피를 한 잔 줬어요. 그랬더니 마셔보고 이걸 어떻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커피냐, 너무 진하니까요. 그래서 세 사람이 조금씩 먹어보고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이건 도전이지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커피가 아니에요. 이건 망한다. 저도 아직 못 먹어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슈가를 넣어드렸죠. 예. 넣어도 못 먹어요. 예. 그랬더니 쓴맛이 사라졌다. 맞다. 설탕은 약간의 쓴맛을 중화시켜주면서 좀 사람 맛을 더 고소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진하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물을 넣어줬죠. 이게 물. 예. 지금 에스프레소 드시고 예. 이거 물을 넣으니까 희석해서 먹으라 예. 이거죠. 그래서 마일드하게 돼서 미국 사람들이 주로 먹는 아메리카노라고 불리는 거기에다가 물 대신에 우유를 넣어줬더니 그게 라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페 라떼라는 말은 이탈리아로 커피와 우유가 섞인 음료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구나. 예. 카푸치노는요? 저는 카푸치노는 카푸치노 이제 좋아하거든요. 폼 커피라 그래가지고 커피를 우유 희석을 해서 먹는데 우유를 갖다가 차갑게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 커피가 식어버리니까 차가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유를 갖다가 가열을 하다 보니까 공기가 주입이 됩니다. 우연치 않게. 그럼 공기가 주입이 되면 방울이 형성이 돼요. 예. 그럼 그 방울은 같은 부피여도 맛을 보면 농도가 훨씬 더 마일드합니다. 이거 그냥 공기방울이기 때문에 거품 커피, 그래서 이제 카푸치노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커피 하면 어느 나라예요? 우리 그냥 생산국 브라질 뭐 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생산국에서는 커피 문화를 리드하지는 못하고 예. 지금 이제 이태리 같은 데가 이제 주된 나라죠. 그래서 지금 이태리에서 에스프레소랑 커피를 만들어낸 게 전 세계화돼 있죠. 인간이 어떻게 하면 맛있는 커피를 먹을까? 어떻게 하면 진한 커피를 얻어낼까? 그래서 나는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그럼 맥주 처음 마실 때 같이 그 에스프레소 많이 안 드셔보신 분들은 이 뭔 커피 맛이 이래요 그러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김치를 외국 사람들에 주면 이걸 어떻게 먹냐는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김치를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김치를 물에 익혀서 습관을 그렇게 들고 어머님 입속에 들어간 그렇죠. 양념을 바르는 김치를 먹게 되고 또 가늘게 찢어서 그렇게 되다 먹고 보니까 이렇게 나도 해서 모르게 이제, 초등학생이 되면 김치 없이는 안 될 정도로 되는 것처럼 이 에스프레소 커피가 매력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종착역이 에스프레소예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커피가 이제 에스프레소 커피인데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밀크 커피, 자파닌 커피, 예. 그게 이제 결론은 카페 라떼입니다. 결론은 한국의 커피 문화는 카페 라떼 문화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에스프레소에 아직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색하죠. 왜냐면 충격입니다. 한 모금 먹어봐도 돼요? 그 신고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뭔 맛을 알아? 똑같습니다. 이게 퀄리티가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진하다는 것은 이거 알아주기 좀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특히 여성들 중에서는 이 커피 향기와 맛을 아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점차 알아가고 있고요. 아무튼 저는 뭐 그냥 잘 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모른 척 지내왔지 우린. 하지만 이젠 모두 달라졌어. 내 맘 알면서 살짝 흔들어 놓고 아무 일 없단 듯이 넌 지나가. 못된 네 얼굴 갑자기 떠올라. 대표는 브랜드가 케냐예요. 케냐. 네, 케냐는 아프리카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케냐라고 지었어요? 원래 이제 제 전 직업이었던 걸 포기하고요. 예. 그리고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장사를 했었어요. 장사를 해서 돈을 좀 벌어서 이제 사업의 밑거름을 만들었는데 전 직업은 뭐였어요? 공무원 하셨다더라 참. 네. 공무원 네. 어디 근무했어요? 짧게 근무했습니다. 네? 시립도서관. 도서관 네. 사서직.
아니요, 행정직. 행정직으로? 그때 저라는 어떤 자신을 좀 발견한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안 맞다. 공무원은 안 맞다. 네. 뭐 어떤 부분이? 제 미래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출세를 해서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무관이라는 위치가 있다면 그 위치를 제가 바로 앞에 모시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결론은 좀 죄송된 이야기입니다. 존경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인생이라면 좀 내가 바꿔보고 나중에 싶었어요. 저 모습이 될 바에는 그냥 그래서 이제 2년도 안 하시고 그냥 네. 그 다음에 이제 장사를 했죠. 어떤 장사? 호프 레스토호프를 했습니다. 호프. 네. 오. 돈을 벌고 싶었어요. 오. 근데 가장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잘할 수 있고 많이 다 했던 게 호프집이었기 때문에 예. 가장 쉽지 않겠냐 생각하고 호프를 하려고 선택을 했죠. 호프도 커피가 좀 별나게 하셨어요? 시장의 원칙에 의해서 물건을 싸게 사서 고객들한테 더 많이 주자는, 그래서 새벽 시장을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손님들에게 되도록이면 2발로 와서 4발로 나가게끔 하자. 그 4발은 감동을 받게 하자. 내 발은 술 취해서 기어나가는 얘기 아니에요? 네, 대신에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오. 그래서 가장 야.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예. 손님들 앞에 돈을 씌지 않았습니다. 아, 이유는 뭐냐면 돈은 잃더라도 사람을 잃지 말자. 그건 중요하네요. 그걸 또 시작하게 되면서 예. 두 분이 오셔가지고 야 우리 뭐 마셔? 그러면 야 아무거나, 야 우리 맥주 먹는데 안주 뭐 시켜? 그러면 아무거나 시켜. 그래서 이제 아무거나, 그래서 과일 안주를 아무거나 이름으로 바꿨고요. 네. 또 어떤 손님이 오셔가지고 안주 빨리빨리 된 거 없냐고. 그럼 또 빨리빨리 하는 이름으로? 네, 그래서 마른 안주 이름을 빨리빨리라고 바꿨고요. 예. 안주 이름을 그렇게 특별하게 명명한 것이 네. 효과가 막 오던가요? 일단 손님들이 재밌어 네. 했었고요. 재밌어 하니까 이제 저 또한도 이제 자신감이 더 생기게 되고, 그래서 아이디어들이 더 나오게 됐습니다. 오. 물동이로 썼던 바케스 같은 예. 경우도 거기도 맥주를 따라서 먹는 또 재미도 있었고요. 오. 그게 나중에는 뭐 3,000cc, 5,000cc, 10,000cc 오. 그렇게 이야. 됐던 과정인데, 뭐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손님들이 항상 자신감을 줬었어요. 재밌다, 예. 즐겁다. 그래서 호프집은 결국 성공했나요, 그럼? 기대치 이상 성공. 아, 많이 보셨군요. 왜 그만뒀어요? 잘 되는데. 어느 정도 사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아. 그러니까 장사는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라고. 예. 사업을 꼭 해보고 싶은데 돈이 아. 없어서 사업을 못 하니까요. 그래서 장사를 통해서 돈을 장사와 사업의 차이를 이제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을 해보고 싶고 또 기업이란 걸 만들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메뉴를 선택하는데 커피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게, 첫 번째는 서점을 갔는데 커피책을 찾아봤는데 한 권도 없었어요. 전문 서적이. 네, 커피에 관련된. 오. 그래서 커피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내가 하면 아마 잘 알려지지 않는 이 원두커피 공부를 하면 대한민국 탑이 되지 않을까. 어허. 그래서 한번 욕심을 좀 내고 시작을 했고, 계기는 때마침 한국에서 커피 세미나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 장소에 좀 참여를 해서 커피 강의를 좀 듣고, 그때 처음 맛봤던 커피가 케냐산 더블A 등급의 커피를 맛봤습니다. 근데 이거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처음에 못 가졌는데, 커피라는 것을 해야 된다면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하고 싶다. 케냐산 커피 같은. 이제는 뭐 전문가시겠죠?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론은 다 마스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잘 뽑고 이런 것도 있죠?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과정이 어떤 과정이에요? 커피를 전반적으로 성격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종자나 등급을 알고 있어야 돼요. 피아노를 우리가 잘 치기 위해서는 피아노 건반을 매일 똑같은 것을 반복하듯이 예. 이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똑같은 것을 반복함으로써의 거기서의 그 차이를 느껴야 됩니다. 레시피는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스프레소의 레시피라는 경우는 것 어떻고,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예. 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게 아니고 예. 우리가 스스로 이런 상품으로 이런 조리를 했을 때 가장 좋지 않겠느냐. 예. 이와 같은 것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케냐가 탄생을 했지, 예. 다른 데서 만들어진 음료를 갖다가 했다면 쟤는 토종 브랜드도 아닐 것이고 또 저희 독자적인 어떤 레시피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그 요즘 흔히 왜 설탕하고 다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믹스 커피. 예, 된 거. 저 그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네. 저 또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거하고 원두 커피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원두 커피는 더 프레시합니다. 그러니까 날고기를 먹은 거와 똑같습니다. 고기로 따지면.
근데 이제 1차 가공을 한 걸 가지고 요리를 한 걸 먹을 것이냐, 예. 아니면 날고기를 선택을 해서 거기서 후레쉬한 맛을 느낄 것이냐 차이고요. 그 같은 커피이긴 하지만 원두와 인스턴트는 완전히 구분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조 과정이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완전 별종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과일로 따진다면 후레쉬한 그걸 가지고 가공을 전혀 안 한 상태입니다. 예. 그걸 가지고 즉석에서 이제 가공을 해서 예. 필요한 볶음을 해가지고 바로 추출하는 것이 원두커피라고 보시면요. 볶음도 많이 볶을 수도 예. 있고 적게 볶을 수도 있고 이제 그건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걸 제공하는 것이고 예. 인스턴트는 이미 원 재료를 가지고 가열을 해서 가공된 것을 갖다 추출을 진행을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냉동 건조를 시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커피는 추출해야 될 성분이 있고 추출하지 않아야 될 성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스턴트 공법에서는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뭐 추출 기법 자체가 많은 엑기스를 추출해서 얻기 위해서 과다 추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체에 유해한 성분도 많이 들어가 있게 되고 또 온 자료가 원료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온 자재를 비싼 것이나 고급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케냐가 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를 들면 가격도 저렴한 거라거나. 가격은 이제까지 2010년도까지는 아주 그 중저가 브랜드로서 고객들에게 착한 가격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프랜차이즈에서 유일하게 가맹비가 없는 없어요? 네. 그리고 교육비가 없었고 예. 물품 보증비가 없었고 로열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프랜차이즈는 이런 프랜차이즈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가게를 창업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쓰겠다라는 분에게 정말로 그분들을 마인드 검증을 해서 그분들이 고객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할 수만 있다면 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다 제공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야만 가격을 안정되게 가져갈 수 있다. 근데 원래 프랜차이즈라는 게 가맹비로 남기잖아요. 하루에 카페에서 손님들이 좋은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 커피 소비 촉진이 더 많아진다면 예. 우리는 더 많은 커피를 공급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익이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맹점으로 봐서는 가맹비도 안 받고 로얄티도 없고 참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겠어요, 그죠? 위험한 소리입니다만 칼자루를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럼 점주를 선택한다는 소리입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는 요구하는 게 없기 때문에 대신에 잘 운영할 수 있고 고객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고객한테 정말 그 좋은 매장으로서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분을 저는 선별해서 그죠. 허가를 하고 안 하고가 그렇군요. 주로 어떤 그 선택하는 기준이 있죠? 굉장히 우선적으로 좀 커피를 좋아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안 좋아하고도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좋아하셔야만이. 네. 그래서 그럼 면접할 때 커피를 좋아하십니까? 하루에 몇 잔 드십니까? 뭐 이렇게. 그렇게는 좀 어렵고 실제로 이야기를 해보면 되게 자기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에 몇 번 만나다 보면 네. 정말 상업적인가 그렇지 못한가는 좀 알 수 있어요. 네. 커피를 좋아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서비스에 대한. 예. 그러니까 커피라는 사업은 자기가 좋아서 이 사업을 하지만 예. 그 공간 내에서 고객들하고 같이 놀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 상업적인 너무 공간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카페라는 것은 고객들에게 더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고객은 우리에게 정당한 돈을 지불하게 됐습니다. 예. 그 약속을 철저히 서로 간에 약속을 지켜내야죠. 커피를 좋아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자본금은 조금 딸려도 됩니까? 그 매장에 맞는 상권을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투자 대비한 구조의 수익 구조를 맞춰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최소한의 최소 비용 가지고 최소한의 이익을 요구한다면 예. 굉장히 즐거워하실 수 있다면 그런 공간을 찾아서 만들어 드리죠. 그러다 보니 이제 가격이 저렴해졌고. 네, 2010년도까지는 가격을 예. 착한 가격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2011년 지금 5월 1일부터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네.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 2006년도에 처음 저를 뵙게 된 이탈리아 커피 단체인 CSC
Certificate Special Coffee 단체 회장을 하고 계신 분이 엔리코 메스킨이라는 이탈리아 분입니다. 예. 그분이 갖고 있는 커피가 너무 우수한 커피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우수한 품종을 자기들의 소수만의 단체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통하거나 다른 나라의 사람들한테 유통하거나 판매하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그분의 커피가 너무 매력적인 커피인데 그 커피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최초로 CSC 단체에 벗어난 회원사에게 커피를 유일하게 준 데가 저희 회사입니다. 어떻게 얘기했길래 그게 된 거예요? 성사가 된 거예요? 커피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좀 암체를 했어요, 제가. 네. 품종에 대해서 암체하고 가격적인 것을 암체했어요. 그래서 되게 마음을 열질 않더라고요. 아침 9시부터 미팅을 했는데 오후 3시가 넘어갈 때까지 전혀 문제 없어, 그렇게 하세요, 당신 훌륭해 등등으로 이야기가 끝났어요. 근데 시간은 오후 7시 안에 4시간 안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것을 전혀 저분들은 다른 각도로 해석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표현을 나는 무지하고 커피를 알지 못한다. 그 다음 잠만 고 오만을 쌓여있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까지 모든 잘못을 인정하겠다. 라고 용서해달라. 그리고 한국 커피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나를 도와달라. 그럼 그래서 거기에 결국- 대해서 힘쓰겠다. 그랬더니 30분간 제자하고 미팅하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소매를 걷더라고요. 예. 너 따라와라. 그리고 너 커피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처음이었어요, 그게. 아직까지 그런 역사가 없었답니다. 굉장히 감동시켰군요, 그분을. 근데 진실을 보셨던 것 같아요. 제 눈빛을 보거나 또 제 말투를 전달하는 통역관이 또 진실을 표현했었고요. 그럼 그 커피가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올린 거예요? 가격이 일반 시중 커피보다 엄청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원료 자체가 비쌉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 수입해서 지금 네. 그야말로 이제 퀄리티 높은 네. 커피가 나오는데 네. 소비자가 알아줘야 되잖아요. 못 알아줬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 그래서 가장 예. 큰 문제가 알아주지를 못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지금 한국사에서 잘못된 커피가 에스프레소 커피가 많이 팔리는 게 아니라 예. 커피에 물을 첨가한 아메리카노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커피 맛을 정확하게 느끼기에는 아메리카노는 부족합니다. 그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최양질의 커피를 공급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부심도 갖고 계시고 소비자는 아직 다 알아주시는 건 아니고. 네. 그게 한 몇 년 걸려요? 모르겠어요. 시간은 고객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인위적으로 그걸 알리고 홍보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이 맛에 자꾸 먹다 보면 질 나쁜 커피를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아무래도 국민들이 좀 커피 소비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원두커피가 많이 팔린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는 못합니다. 비율이 어때요? 한 8대2 정도. 그러니까 인스턴트가 8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인스턴트라 그런다면 이제 꼭 나쁜 건 아닌데 예. 국내 전체적인 어떤 그 커피 선호도로 봤을 때는 커피 후진국입니다. 저희 나라가. 예,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문제는 여기에 예. 있습니다. 지금 이 유통 구조로는 안 맞습니다. 이유는 저희는 커피 종주국이 아니고 커피 소비국입니다. 예. 생산국가 그렇죠. 아닙니다. 예. 그럼 많은 외화를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제 커피 수요가 전 세계로 많아지다 보면 커피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누구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높은 가격에 대해서 지켜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모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는 커피 생산을 전쟁이 못하니까. 형성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단체가 한국커피연합회가 있는데 그 연합회를 기점으로 해서 커피의 농장이나 커피의 생산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나중에 커피 전쟁이나 또 커피에 우리가 원하는 좋은 품질의 커피를 구매하기 쉽게 용이하게 하려면 또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해주려면 그 시장을 저희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 그룹에서 다른 나라의 그 농지 어마어마한 농지 사가지고 뭐 네. 재배하듯이 네. 커피 또한 해야 됩니다. 그런 재배가 필요하다. 네. 그게 기업이건 단체건 해야 됩니다.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죠. 사실은 너무 미비합니다. 예.
그러니까 카페는 분위기가 중요한 거잖아요. 특별히 분위기를 위해서 어떤 점 신경 쓰세요? 정말 커피를 마시고 온 사람에는 맛있는 커피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은 사람은 좀 더 생동감 넘치는 서비스와 위로할 수 있는 멘트, 그래서 고객님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인드, 서비스 등등이 제공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뭔가 좀 더 사색이 필요하신 분들은 좀 더 혼자 조용하니 음악을 듣고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현대인들은 카페에 와서 돈을 지불하고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은 카페에서 교육도 하신다면서요? 베이커리 쪽은 명장이 있습니다. 예. 근데 커피는 아직 생소하다 보니까 명장이 없는데 예. 요즘 달인 코너는 있습니다. 명장 예. 코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길일 수 있지만 바이올린을 한 번 쳐서 좋은 음색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꾸준한 반복된 훈련, 예. 피아노도 마찬가지지만 예. 그걸 왜 하냐라고 질문한다면 우리 대정장애들을 보시면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일이고 더 좋은 조건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해서 더 많은 기술을 낸 사람도 있지만 상업화를 해서, 그러나 변치 않고 끊임없이 그 작은 고객이지만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그 자기의 이론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예리한 어떤 감각을 표출하는 명작, 커피에서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옛날에 다방도 커피를 팔았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다방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네. 지금은 카페에서 커피를 팔고 있는데 네. 카페는 얼마나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카페는 왜 만들어졌는가를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방이 왜 사회적으로 배척당했는가? 예. 그러니까 이제 운영자의 상업적인 부분이 좀 컸죠. 예.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서 최대 수익을 내려고 했는데 일본의 커피숍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2003년도에 일본을 출장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커피숍을 한번 갔었어요. 예. 근데 한 30분 기다려야 됐습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바 앞에가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조그만 카페였는데 바 앞에 앉으려고 했더니 종업원이 거기는 10년 된 이상 고객들 많는다. 예? 10년 된 단골들만 거기를 앉는다. 그래서 중간 테이블에 앉으려고 했는데 거기는 5년 정도 오. 단골들만 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끝터리 쪽에 앉았어요. 예. 근데 저희한테 부탁을 했어요. 기존 손님들에게 소음을 제공하거나 막 이렇게 떠들어서 문제가 있으면 당신들 쫓아내겠다. 이야. 그래서 뭐 이런 카페가 있을까 되게 네. 궁금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대개 이제 우리는 하루에 100명의 고객을 받는다. 그러면 오늘 전체 마감을 지어보고 99명이 왔다면 한 사람이 누가 안 왔는 걸 찾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누군가를 해서 그 집에 전화를 한답니다. 왜 안 하냐고? 혹시 건강에 문제가 예. 있는가? 그 다음에 100명이 와야 되는데 101명이 왔다. 예.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뜨내기가 왔는데 혹시 기존 고객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았는가? 그걸 검토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은 100잔을 팔아도 충분하게 운영이 되고 그 고객은 말하지 않아도 여기 와서 자기가 원하는 커피를 주문하지 않아도 돼요. 예. 그리고 예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카페는 존재하는 것이죠. 이야. 그래서 서로 간에 존중하는 겁니다. 앞으로 대표님도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좀 그러고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카페가 사회적인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버 문화에 있어서도 지금 실버들이 다들 산으로 이렇게 많이 다니시는데 그분들이 좀 편안하게 사랑방 같은 역할. 아직은 카페. 실버층은 카페에서 많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좀 꼭 무슨 영업 이익을 떠나서 카페에서 좀 즐기게 하고 싶다는 그런 아마 욕심. 일본의 또 하나의 카페를 갔더니 새벽 6시에 문을 오픈을 해서 일찍 마감을 하는 매장을 봤어요. 부부끼리 와서 새벽 6시에 와가지고 부인하고 같이 와서 남편하고 주문하지 않는 커피를 마시고 예. 아내가 머핀 한 조각을 뜯어서 남편 입에 넣어주면 남편은 신문을 보면서 커피 한 모금을 하고 이런 모습. 그런 다음에 이제 아침 식사 시간이 되면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한 다음에 집안일을 끝내고 와서 또 여기 와서 동네 사람들하고 논답니다.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 사장님이 2대째 하시고 계시는 일본의 커피 문화를 봤어요. 과연 그 카페가 사회적인 기능이 뭘까? 그때부터 사실은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 대표님의 카페도 계속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있는 어떤 네. 모습 어디까지 발전시키고 싶어요? 사람들은 people. people. 그래서 만나고 싶어한다, 프라자. 그리고 휴식을 취하고 한다, 파크, 공원.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놀고 싶어한다, 플레이.
그리고 나서 거기서 얻고자 하는 그 만끽하고자 하는 것이 행복이다면 그게 파라다이스 아닐까.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과연 어떻게 만들 것이냐. 유럽은 상당히 커피 시장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 고객들은 매장 안에 서서 먹습니다. 그리고 온유로만 지불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 지금 한 1,500원 예. 정도. 그래서 정말 커피만 단순하게 먹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건 카푸치노건. 그리고 나서 자기 일을 보러 또 갑니다. 예. 근데 누군가 만나러 온 사람은 커피를 주문해 놓고 테이블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의자, 테이블 사용료 차지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한 3유로 정도 예. 비용을 내야 됩니다. 4유로 정도까지. 예.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제 굉장히 땅값이 비싸고 건물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그러한 어떤 과정으로 좀 변화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집기류, 그릇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대표님 일일이 신경 쓰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레시피를 하다 보면 용량이 필요하다 보니까 용량 크기에 맞춰서 하게 되고 지금 잔을 보시면 밑에 부분이 이렇게 예.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머그잔에서도 예, 이렇게 보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럼 거꾸로 뒤집었을 때 예. 세척을 하고 나서 이제 보관 상태에서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또 윗부분이 이렇게 같이 포개질 수 있도록 공간을 좀 만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부분인데 또 그러면서 새로운 머그잔 디자인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다 주문 생산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조금 재미난 사실은 예. 이게 이제 수입잔이 아니고 다 국내 잔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비용은 훨씬 더 듭니다. 수입잔은 수입한 것보다. 그렇지만 이제 누군가 그래요? 우리 거 다 해야 된다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예. 되도록이면 이제 저희도 국내에서 비용은 더 들지만 제작을 했습니다. 대표님과 이제 커피 이야기, 카페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내심 저는 이제 신기해하는 것이 네. 커피를 전공하신 분도 아니고 네. 또 커피의 본고장에 유학을 다녀오신 분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커피에 열정을 갖고 오직 온몸 바쳐서 지금 커피와 좀 승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가 행복해지려면 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또한도 커피가 내하고 맞느냐 사실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꾸준히 하게 됨으로써 이 일이 좋아지는 거. 예. 그러니까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했을 때 남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개척이 안 됐기 때문에 선택을 했었고요. 예. 개척이 안 되다 보니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지다 보니까 행복해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행복하니까 계속 하고 싶어졌습니다. 제 다음 세대 때 커피를 해야 된다면 아마 제가 줄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어떤 터전을 만드는 자리가 아닐까. 그러면 다음 세대 경영자들은 훨씬 더 좋은 위치에서 이탈리아에서 만드는 에스프레소 커피보다 더 뛰어난 커피를 한국에서 만들어낼 수 있나. 가능하기도 합니까?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 바리스타 대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커피를 추출하는 대회가 있고 커피를 추출한 커피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라떼아트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기술 부분에서 보면 한국이 라떼아트 부분은 타고난 챔피언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탈리아 본고장에서도 저희 한국 사람들한테 라떼아트를 배웁니다. 근데 되게 못 배워요. 늦습니다. 그 사람. 예. 포크질을 한 사람이고 쟤는 젓가락. 그래서 한국 젓가락만큼 힘든 게 없다. 무겁고 가늘고. 정교하죠 우리는. 네. 근데 이게. 근데 이 중국 젓가락은 나무 젓가락이라 예. 두껍고 가볍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외국 사람들이 빨리 한대요. 근데 한국 쇠 젓가락은 되게 어렵다. 무거우니까. 그리고 가늘고. 예. 커피를 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해보셨죠? 연구하느라고. 여기 밥 말아 먹어봤어요? 실제 제가 TV에서 뭐 커피를 가지고 예. 밥을 말아 먹은
이 여학생을 한번 봤었어요. 예. 저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예. 해봤더니 먹을만했어요. 아 그래요? 커피를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여기다. 근데 커피에 술을 넣어서 먹는 케이스는 많습니다. 저는 그 처음 들어요. 맥주에다가 에스프레소를 넣어서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아 그래요? 흑맥주 맛이 나옵니다. 아. 그다음에 뭐 소주에다가도 커피를 적당히 넣어서 먹어도 좋고요. 저희가 이제 회사 야외나 워크숍을 가면 머신을 꼭 가지고 갑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을. 예. 그럼 저희가 맥주 먹다가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커피를 많이 넣어서 먹어요. 흑맥주 만들어. 예.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뭐 예. 주변의 사람들한테 맛 좀 보여주고 예. 되게 좋아하는. 어릴 때 꿈은 뭐였어요? 군인이 되고 싶어했어요. 군인? 네. 그럼 어디 육사? 네. 육사를 가셨어요? 가려고 예. 또 집에서도 군인이 되기를 원해서 예. 고등학교 과정에서 제가 1학년 때 검정고시를 우연찮게 그때 좀 보게 됐는데 육사의 검정고시 출신이 육사를 가게 되는 케이스는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몰랐었죠.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이제 공무원 되셨군요. 불안정된 제 삶을 보고 공무원이 그래도 가장 안정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 되시고 나서 아버님께서 꼭 지켜야 할 덕목을 몇 가지 말씀하시겠다면서요? 네, 세 가지 세 가지? 말씀. 예, 어떤 거예요? 술 잘 먹는다 소리 듣지 마라. 어허. 이제 결론은 뭐냐면 술 먹을 때 누가 부탁을 하면 들어주기 거부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뭐 노름하지 마라. 네. 예, 또 왜냐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다 여자겠지 뭐. 이성간 여자 조심해라. 이성간은 문제 일으키지 마라. 다 지켰어요? 뭐 공무원 2년도 안 했으니까 뭐 네. 지키긴 지켰어요 세 가지 다. 한 가지는 못 지켰죠. 뭘? 술 잘 먹는다. 소리는 지금도 듣지 말아야 한다. 좋아합니다. 원하는 육사는 못 들어가시고 공무원 생활도 하시고 또 다른 여러 가지를 하시다가 지금 이제 내 갈 길을 찾아서 네. 정말 흥미진진하게 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보이거든요. 그 특히 이제 젊었을 때 내가 이 길을 가서 더 좋았을 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나라 젊은이 가운데는 아직 내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젊은이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20대는 실패가 아니고 실수죠. 20대는 예, 그렇죠. 실패가 아니지 예, 않습니까? 예. 성공의 반대말이 실패가 아니고 포기거든요. 실패의 반대말이 성공이 아니고 포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좀 지루한 걸 되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진짜 행복해지고 싶다면 지루한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반복됨으로써부터 남이 나에게 전문가라고 칭호를 하게 되고 나 스스로도 그거에 대해서 남들보다 가치 있는 것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내가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행복해지십시오, 행복해질 수 있도록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살아본 경험에 있어서는 어떤 일은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가치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치를 찾다 보면 그게 나중엔 내가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 호프는 장사를 하시다가 내가 사업을 하고 싶었다. 그러시면서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가는 또 사업가 자질이 필요하잖아요. 회사라는 것은 3S 구조, 그러니까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시스템을 가동하려면 스텝이 필요합니다. 예. 그 스텝에 의해서 우리는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그 스텝의 역할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업의 오너로서의 어떤 결정을 많이 내려야 되는데 예. 가장 그 결정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귀가 두 개이고 입이 하나인 것처럼 많이 들을 수 있고 그걸 충분히 진실되게 많이 듣고 난 다음에 필터링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얼마나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일하는 파트너 그 소중함이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직원들에게 스텝 찾기를 20년 동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동창생을 이렇게 길에서 만나면 아 우리 언제 술 한잔 했지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아 우리 커피 한잔 하지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제 24시간은 제 회사와 제 직원들과 제 고객들하고의 예. 시간이 거의 100%를 씁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보고 싶고 세상이 깜짝 놀랄 수 있는 일을 만들어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최소한 내가 가장 근접하는 사람들과 관계 형태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없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야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하나의 얼음덩어리인데 그 얼음덩어리는 그냥 지키만 보면 녹습니다.
근데 그걸 녹지 않게 만드는 것을 고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건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파트너와 동료와 끊임없이 대화 나눠야 됩니다. 우리는 자고 나면 생각이 바뀝니다.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에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왜냐면 제 그 반경 자체가 그렇게 넓지를 못합니다. 이제 지금 이 회사가 점점 커지면 네, 어차피 내가 끝까지 갖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따님 물려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회사를 법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법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제 것이 아니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것이 아닌데 제가 욕심을 가지면 저만 힘들어집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우리 것입니다. 그러면 고객에서부터 예. 또 거기에 가맹점주 또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또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들 이 모두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것이지 내 것은 아닙니다. 사회가 내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는 우리 것입니다. 말씀을 쭉 들으면서 경영자로서 참 건강하고 건전한 경영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게 됐나요? 경영자이기 전에 방황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방황했던 시절 때 우연치 않게 책이 얇은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이 예. 있어요. 읽기가 되게 편한 책이라 예.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사서 봤는데 그걸 읽는 순간 많은 눈물과 전율 이걸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삶이 저는 종교가 불교는 아닌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어떤 내 삶을 굉장히 다시 한번 돌이키는 그리고 뭔가 이거다라는 어떤 느낌이 참 갖게 됐어요. 그래서 욕심은 버려야 되겠다. 많은 욕심을 버려야 되겠다. 버려야만 채워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내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전하고 밝아지려면 갖고 있는 것보다 갖지 않는 게 훨씬 더 편하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제가 사업을 하면서 많은 결정 순간 매 순간마다 내가 짓는 게 이기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내가 버림으로써 훨씬 더 많은 걸 얻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끝으로 이제 그 대표님 갖고 계신 포부 네. 계획 네. 얼마나 또 기업도 키우고 싶고 정말 스타벅스가 하지 못했던 아주 재미난 카페 문화, 또 소비자가 원하는 카페 문화 이런 것을 좀 한번 제공해서 그걸 아시아나 이런 쪽에서 벤치마킹해서 가장 한국적인 카페 문화를 한번 선보여보고 싶은 게 제 꿈이고 또 레시피를 만들어내보고 싶고 아메리카노가 아닌 코리아노 커피를 만들어서 전 세계인들이 코리아노 커피를 먹고 싶어하는 그런 문화를 레시피를 좀 만들어보고 싶은 게 개인적인 꿈이고 저희 직원들이 매일 행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Oh, Billy Brown had lived an ordinary life. Two kids, a dog, and then the cautionary wife. While it was all going accordingly to plan, then Billy Brown fell in love with another man. He met his lover almost every single day, making excuses for his dodgy holiday. On some religion that he said duty found, they didn't know that his faith was earthly bound.